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제가 구평을 대비하고 캐스트를 여러 개를 좀 찍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EBS 라이브를 하면서 약속을 드렸던 캐스트입니다. 듣기 중에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캐스트고요. 혹시 뭐 N수생들이시라면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메가스터디에 요맘때쯤 혹은 수능 100일 정도가 남았을 때쯤 계속 올려놨던 영상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요, 제가요, 그 구평 당일날 볼만한 예열 지문을요,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아마 이게 모바일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그 PC 버전으로 해서 첨부 파일로 다운받아서요, 구평 예열 지문도 한번 다운받아 가보세요. 됐죠? 활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 그대로 예열 지문이라는 건 점심시간에 미리 열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글을 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줄술술 읽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조금 지문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시험장 들어가서 글을 읽히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빨리 영어가 입에 붙고 눈에 붙을 수 있겠죠. 그걸 노리기 위한 겁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래도 이제 각 유형별로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능 당일날 갑작스럽게, 수능이란다, 죄송합니다. 구평 당일날 갑작스럽게 이제 점심시간에 보게 되면 글이 튕기고 오히려 예열을 하려고 했다가 긴장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날 한 번 정도만 눈으로 봐놓고 그리고 예열하도록 하세요. 예열 지문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어서 듣기 중에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 패턴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듣기는 만점을 받고 계셔야 해요. 그 가끔 듣기 만점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이런 패턴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큰일 납니다. 듣기에 집중하세요. 듣기 만점이 아니신 분들은. 자, 듣기 만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찍고 있는 캐스트예요. 요거는 당장 구평에서만 써먹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계속 하셔서 수능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모의고사 형태의 종이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제일 먼저 보면 여기 이제 겉장이 있죠. 시험을 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보고 파본 같은 거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파본 확인하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푸세요. 보통 영어는 이제 듣기에 대한 안내 멘트와 함께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제일 겉장 있죠. 이거 어차피 쓸 일 없잖아요. 빼놔버리세요. 됐죠? 그냥 책상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놔둬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요. 모의고사 시험지가 있을 때, 자, 둘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쏙 빼면 분리가 돼요. 쏙 빼면 분리가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분리시킨 다음에 앞쪽에 뭐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하면서 안내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지금부터 뭐 몇 학년도 몇 월 뭐 모의고사 뭐 이런 안내 멘트 나온단 말이에요. 길진 않지만 요 정도 할 시간은 충분해요. 요거 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중간에 이제 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시험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도표 문제가 나오는 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됐죠? 도표 문제가 나오는 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한 번 더 절반으로 접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렇게 시험지와 포개 놓으면 시험지 하나 분량으로 두 개, 독해와 듣기를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가끔 가다가 감독관님들이 좀 까탈스러운 경우에, 뭐 구평은 좀 다른데 수능 같은 시험 같은 경우는 감독관님들이 까탈스러운 경우는 시험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행위만으로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바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지적을 받으면 사람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근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번까지 듣기 1번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네가 듣기에서도 좀 실수를 하는 사람이면 2번까지는 듣기에만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듣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막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작년 6평부터 듣기 문제 뭐 배치 순서가 바뀌니까 학생들이 좀 뭔가 전략이 달라져야 되냐 묻는데 달라질 거 없습니다. 1, 2번은 듣기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1, 2번에서 바로 좀 딴짓을 해버리면 집중력이 흩어져서 실수하기 되게 좋아요. 1, 2번은 차분히 듣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듣기 중에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3번 정도부터예요. 3번 정도부터 평균적으로 한 11번까지죠. 경우에 따라 12번까지일 수도 있는데 요는 뭐냐면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지 1의 듣기를 하는 중이에요. 페이지 1의 듣기를 하는 동안 뭘 해주시면 되냐면, 자, 오버하지 마세요. 듣기 들으면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3번 듣기 영어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문제 푸시라는 게 아니라 듣기와 듣기 중간에, 그러니까 2번 문제와 3번 문제 사이에 텀이 있죠. 3번 문제와 4번 문제 사이에 텀이 있다고. 그 문제 사이에 텀에 뭘 해주시냐, 여기 우리가 펼쳐놓은 4페이지 보면 딱 도표 문제 25번부터 시작되거든. 25번 도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25, 26, 17불일치, 27, 8 실용문까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요, 듣기 만점 받는 분들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 4개 유형의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듣기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6번 같은데 보통 이제 계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 되면 6번 문제와 7번 문제 사이에 텀을 활용하기가 되게 애매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텀이 거의 안 나오고 이럴 때도 있다고. 근데 그때 지문 하나를 다 읽을 수가 없거든, 짧은 텀 동안. 근데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유형의 문제들은 특징들이 뭐예요? 문장들을 분산해서 일부만 읽고 좀 체크해놨다 나중에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듣기를 좀 듣기 중에 독해 문제를 좀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시간 여유가 좀 남는다면 29번 어법 문제예요. 요거까지도 추가해서 풀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법도 왜 듣기 중에 풀라라고 얘기하느냐. 솔직히 수능 어법은 그렇습니다. 문장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묻지 않아요. 지금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공개됐던 평가원 출제 매뉴얼을 보면 어법 문제는 문법 사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은 지문을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기대해야 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가 읽어야 될 어법 사항에만 빨리빨리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어법 사항만 빨리빨리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듣기 중에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부터 17번까지의 듣기가 나올 거예요. 자, 문장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페이지에서의 듣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듣기가 2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는 시험지를 이렇게 접어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 더 이상 여기에 있던 독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만 일단 잘 봐주시면 돼요. 왜요? 12에서 17페이지까지의 듣기는요, 1번 대부분의 경우에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죠. 99%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듣기 사이의 텀을 쉽게 활용하기가 앞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텀도 짧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느니 뭐 하는 게 좋냐면 18번 글의 목적 문제부터 20번 필자의 주장 문제까지만 딱 풀어주는 게 베스트예요. 됐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거든. 18번 필자의 목적, 글의 목적, 19번 분위기 심경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그러니까 20번에 요 유형 있잖아. 이게 뭐냐면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유형이거든. 선생님 이거를 듣기 사이에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거나 혹은 뭐 그냥 그 파이널 강의를 하면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조금 발췌독을 하셔도 돼요. 제가 나머지 유형들 발췌독하는 걸 정말 극혐합니다만 얘는 발췌독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왜요? 주장을 물어보잖아요.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건 무조건 논설문이라는 거고요. 논설문이라는 건 필자의 주장이 명시되게 잘 드러나도록 쓴 게 잘 쓴 글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발췌하면 되냐. 자, 발췌해서 읽으실 텐데 원칙을 조금 세워드릴게요. 발췌독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표현들을 기준으로 보느냐. 쭉 문장을 스캔해가면서요. 첫 번째,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들 나오면 거기는 발췌해서 읽어주세요. 자, 의무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명령문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문, 뭐뭐 해라. 아니면 여러 가지 조동사 있죠. must, should, 뭐 need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t is necessary, 뭐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It is important, it is vital, it is essential. 전부 다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좀 잘 봐주시고요. 발췌해서 보시고요. 세 번째, 필자가
자기 입장을 아예 드러놓고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I believe, 내가 믿기로는, I think, 내 생각에는, 이거 전부 다 필자가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으시면 듣기 중에 문제 푸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듣기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6에서 17번까지의 듣기인데요. 요걸 한 번만 들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들려드리죠. 이거 두 번째 들려드릴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두 번째 들려드리는 게 좀 짜증이 나는 게, 일단 두 번째 들려드리는 게 길어요. 이게 듣기 전체를 다 들려준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띵동 16번하고 한글 문제도 굳이 읽어주고, 조금 이따 띵동 17번에서 한글 문제 또 읽어주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듣기 말하기 문제 끝나서 이런 멘트까지 다 나와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때 뭔가 생각을 해야 될 독해 문제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스피커로 무슨 소리는 들리고 막 되게 집중력이 분산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걸 해주시는 게 좋냐? 43에서 45번까지의 장문 독해 있죠. 요 두 번째 듣기 할 때 풀어주면 딱이에요. 이 유형이 알잖아요. 거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완벽한 집중과 완벽한 고요함이 아니더라도 대충 읽힙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듣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문제 풀리는 숫자 보세요. 4개, 5개, 여기 3개에서 8개, 여기 3개에서 11개까지의 문제가, 네가 어법을 못 푼다면 10개 정도까지의 문제가 듣기를 듣는 중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듣기 듣는 중에 10개의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18문제를 한 40분 동안 해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라는 겁니다. 듣기를 만점 맞으시는 분들은요, 요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캐스트가 아마 월요일날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화요일 하루 정도, 구평 전날이죠. 한번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걸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장 딱 들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듣기 만점 받으시는 분들은 요 방법 충분히 조금 써보세요. 됐죠? 자, 제가 요번 캐스트에서 크게 2가지 말씀드렸죠? 구평 예열 지문 말씀드렸고요. 듣기 중에 독해를 어떻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평의 의미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올해는 캐스트에서 구평 의미를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구평이라는 시험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3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맞아요. 왜냐하면 고3들은 수시 원서를 쓸 때 특정 대학에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상담할 때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너의 과목별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런 점에서는 구평이 꽤나 중요한 시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은 보세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구평 성적이 수능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스트를 보시는 N수생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구평 점수 잘 나오고 수능에서 망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도 많아요. 구평 안 나왔지만 수능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구평이라는 시험 자체의 결과에 수시 원서 상담이 아니면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평은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껏 그냥 마음 편하게만 치고 오시면 돼요. 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평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평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평가원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없던 특이한 경향들이 좀 있었죠. 사소하게 보자면 갑자기 순서 문제에서 뭐 A가 제일 먼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제 이건 뭐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사관학교 기출 문제부터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작년 사관학교에서 A가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향성들을 분석하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향성에 대한 분석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서 총평부터 시작해서 The Days, Your Day 시즌 1.5의 수업까지도 제가 최대한 이제 좀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평은요, 편하게 보고 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듣기 중에 독해법 활용 잘 하시고요. 예열 지문도 활용 잘 하셔서 구평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구평 보고 올 여러분들을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